소라 양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 소라는 평생 잊지 못할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2달 전 한 인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황혼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가도로 아래 그림자가 길게 누워있는 그곳에서 차들은 머리 위를 쉴 새 없이 달려가며 천둥 같은 바퀴 소리를 냈습니다. 소라는 시멘트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발에는 신발이 없었고 때 묻은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버려진 신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교육이라는 단어예요. 소라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자 옆에 누워있던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소라야, 오늘은 그만 쉬자.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소라는 웃으며 입가에 보조개를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고 책가방을 매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알았습니다. 길거리의 간판으로, 버려진 전단지로, 쓰레기통 속 책으로 혼자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 계단에서 굴렀고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월세방도 잃었고 그렇게 둘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소라는 낮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깡통을 줍고 폐지를 모았습니다. 그것을 팔아 빵 1개를 사서 어머니와 나눠 먹었습니다. 밤이면 글자를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며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소라는 똑똑해.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크면 선생님 되는 거야.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사치였으니까요. 내일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보면 달랐습니다.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고 어딘가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며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골판지 위에 놓았습니다. 옆에는 어머니의 낡은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소라의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넌 사람이야.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자주 말했던 그 말을 소라는 기억했습니다. 잊지 마. 넌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란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을 돌렸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했으며 어른들은 혀를 찼습니다. 소라는 그 모든 것에 익숙했습니다. 아팠지만 익숙했습니다. 고가도로 위로 가로등이 켜지며 주황빛이 내려왔습니다. 소라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별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소라는 얇은 담요를 끌어올려 어머니의 어깨를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은 더 좋은 신문 찾을게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아이는 신문 위에 손을 얹고 글자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꿈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는 순간만은 소라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어두웠지만 소라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저 멀리 학교가 보였고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라는 그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내일도 읽을 것이고 모레도 읽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저 문 안으로 들어갈 날이 올 거라고 소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가 고가도로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서둘러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어머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정은내 분식이라는 노란 간판이 빗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앞을 수십 번도 넘게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어서 오세.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소라를 보고 젖은 옷을 보고 맨발을 보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수건을 가져오고 따뜻한 물을 내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소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애써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나갈게요. 뭔 소리야? 비 그칠 때까지 있어.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소라는 가만히 앉아 벽의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만져졌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밥 한 줄과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어. 돈이 됐어. 그냥 먹어.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김밥을 집어 먼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한 입 드셨습니다. 소라도 한 입 먹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옆에 앉으며 소라를 오래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 몇 살이니? 12살이요. 학교는 다니니?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학교는 창문 밖에서 봐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라는 김밥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한 뒤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디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이제 가야. 비 오는데 어딜 가? 좀 더 있다가. 패 끼쳐서. 패는 무슨. 앉아 있어. 소라는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들었고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분식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소라에게 다가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안에는 김밥이 2줄 더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됐으니까 받아. 내일도 와. 알았지? 소라는 멍하니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와도 돼요? 그럼 와. 내가 밥 줄게. 소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울지 마. 이제 혼자 아니야. 아주머니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소라는 어머니를 깨워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골목을 걸으며 비닐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분식집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갈 수 있어요. 소라가 말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 고가도로 아래는 여전히 추웠지만 소라는 덜 춥게 느꼈습니다. 김밥 한 줄을 어머니와 나눠 먹고 나머지 한 줄은 아침을 위해 소중히 남겨뒀습니다.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르는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따뜻함이 얼마나 갈까? 아주머니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또다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소라는 담요를 끌어당기며 어머니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도 비가 올까요? 내일도 분식집은 문을 열까요? 소라는 알 수 없었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고가도로 위로 차들이 계속 달렸고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작지만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은 아주머니 덕분에 소라는 매일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침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오늘도 거리를 걸으며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학교 근처를 지나가는데 담장 너머로 벚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날렸습니다. 소라는 걸음을 멈추고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교실 창문도 보였고 칠판에 선생님이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뭐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소라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깨끗한 구두, 새 책가방을 맨 그 소녀는 소라와 같은 또래로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라는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학생이야? 아니요. 그럼 왜 여기 있어? 소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소녀가 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라는 움찔했습니다. 나 유진이야. 너는? 소라요. 소라? 예쁜 이름이다. 유진이 맑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너 공부 좋아해? 네. 나도. 근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 특히 분수. 유진이 한숨을 쉬자 소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수요? 어떤 거요? 있잖아.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이런 거. 통분이 뭔지 모르겠어. 소라의 눈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아, 그건요. 분모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3과 4의 공배수를 찾아서. 소라가 손가락으로 공중의 숫자를 그리며 설명하자 유진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와, 너 어떻게 알아? 그냥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 수학이 나와? 가끔요. 중학생 문제집 광고 같은 거에. 유진이 소라를 빤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 나 가르쳐 줄래? 네. 제발. 다음 주에 시험인데 진짜 모르겠어. 소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 같은 아이가 저런 깨끗한 소녀를 가르친다고요? 저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상관없어. 넌 똑똑하잖아. 유진이 소라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공부하자. 방과 후에. 아무도 안 와. 유진이 가리킨 곳은 담장 옆 벚나무였습니다.
큰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되면 말고 난 그냥 내가 좋은 것 같아서 유진이 배낭에서 공책을 꺼내 소라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여기서 봐. 4시에 올 수 있지? 소라는 새 공책을 받아들며 연필 냄새를 맡았습니다. 올게요. 유진이 활짝 웃으며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소라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표지가 매끄럽고 새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라는 매일 벚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유진이 오면 둘은 땅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소라가 가르치고 유진이 들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틀리면 다시 풀고 마치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라야, 넌 진짜 선생님 같아. 유진이 말하면 소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유진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공부만 물어봤지만 이제는 다른 얘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를 해. 맨날 바빠. 엄마는 외국에 계셔. 거의 못 봐. 집은 크지만 조용해. 심심해. 소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소라야, 너희 집은 어디야?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소라를 보며 찢어진 옷을 보고 더러운 손톱을 봤습니다. 너 집이 없구나.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일어나서 떠날까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움직이지 않고 소라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집이 있지만 혼자야. 우린 비슷한가 봐. 유진이 소라의 손을 잡았고 소라가 고개를 들자 유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교복을 입었고 한쪽은 먼지를 입었지만 손을 잡은 두 소녀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벚꽃잎이 두 소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친구일까요? 이렇게 따뜻한 게 친구일까요? 내일도 올 거지?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올게.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정은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 잘 됐다. 학교 다니는 친구요. 저한테 공부 물어봐요. 넌 착한 애야, 소라야. 소라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곧 흔들릴 거라는 것을, 누군가 이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벚나무 아래의 교실은 아름다웠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학교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훈 회장, 유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유진이가 어디 있습니까? 교실에 있을 겁니다. 확인했습니까? 아직? 지금 확인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운전기사가 서둘러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훈은 담배를 꺼내다가 학교 안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놀라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교 3등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0등이었는데 특히 수학 점수가 만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과외도 시키지 않았고 학원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요즘 누구랑 공부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 같던데요. 다른 아이는 없습니까? 글쎄요.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돌아왔습니다. 교실에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학생들이 운동장 쪽으로 갔다고.
이상훈이 운동장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만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담장 쪽으로 갔고 벚나무 아래 두 명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유진이었습니다. 옆에는 교복을 입지 않은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옷이 남루했고 얼굴이 더러웠습니다. 둘은 공책을 펼쳐놓고 그 아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눈이 차갑게 변하며 큰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빠. 소라는 얼어붙은 채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넌 누구지? 이상훈이 소라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소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이 언니는? 언니? 이 아이가 너보다 나이가 많나? 응. 소라 언니야. 학생이냐?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습니다. 이상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지? 저는, 아빠, 제가 똑똑해진 건 이 언니 덕분이에요. 유진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와 소라 사이에 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라 언니가 저 가르쳐 줬어요. 수학도 국어도. 언니는 진짜 똑똑해요.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요. 저 성적표 봤죠? 전부 언니 덕분이에요. 이상훈은 말없이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소라 언니 혼내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상훈이 한숨을 쉬며 소라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이 아이를 가르쳤지? 대답해라. 그냥 유진이가 물어봐서요. 그게 다냐? 네. 돈은 안 받았어요. 왜? 소라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유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소라 언니는 제 친구예요. 처음 생긴 진짜 친구예요. 이상훈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유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울지 않는 아이였고 항상 조용했으며 항상 혼자였습니다. 넌 이 아이가 어떤 처지인지 아냐? 알아요. 집이 없어요. 엄마도 아파요. 그런데도 친구라고 하냐? 네. 소라 언니는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해요.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유진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상훈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몰랐고 딸이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딸에게 무엇을 줬는지 생각했습니다. 돈뿐이었고 큰 집뿐이었습니다. 이상훈이 무릎을 꿇고 소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소라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상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이름이 소라라고 했지? 네. 몇 살이냐? 12살이요. 유진이랑 같네. 학교는 왜 안 다니냐? 돈이 없어서요. 부모님은? 엄마만 계세요. 아파요. 이상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소라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여기로 와라. 내 어머니와 함께. 왜요? 너 같은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되지. 소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요? 그래. 오늘부터 넌 내 딸이다. 유진이의 언니다. 네. 유진이 소라를 껴안으며 울면서 웃었습니다. 소라 언니, 들었어? 우리 진짜 가족이래. 소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상훈이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꼭 와라. 약속이다. 감사합니다. 소라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상훈이 돌아서 걸어가자 운전기사가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 없지. 내 딸이 길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었는데. 하지만 저 아이를, 그 아이가 내 딸을 바꿨어. 나도 바뀔 차례지. 차에 타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벚나무 아래에서 두 소녀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소라는 명함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주소를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도 될까요? 그래야지. 약속했잖아. 둘은 오랜만에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가는 동안 소라는 창에 얼굴을 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구름이 건물 사이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라 양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소라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고 이상훈 회장과 유진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상훈이 다가와 소라의 어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이 우리 유진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 모두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이상훈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소라는 유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교복과 책, 필요한 준비물은 모두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선 당분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도 이미 예약해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걸? 이상훈이 잠시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게 더 큽니다. 딸이 진짜로 웃는 걸 다시 보게 됐으니까요. 유진이 소라의 손을 잡았고 소라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라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깨끗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학교 재밌니? 네, 엄마.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은 잘 지내고 유진이가 소개해줬어요. 다들 정말 착해요. 어머니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라는 완전히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칠판을 보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공책에 또박또박 필기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유진이 다가와 언니,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하고 물으면 소라는 뭐든 좋아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복도를 함께 걸으며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고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소라는 가끔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소라는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과 후면 소라는 정은 아주머니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교복을 입은 소라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라. 교복 입으니까 완전 학생이네. 소라는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거품을 보며 소라는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라는 이상훈 회장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면 함께 살 그 집의 문을 열고 불을 켜면 환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소라는 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가도로 아래에서 버려진 신문을 읽으며 내일이 올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학교에 다니고 친구가 있고 집이 있고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김밥 한 줄, 유진이의 작은 손, 이상훈 회장의 단 한 번의 눈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거창한 돈이나 특별한 권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봐준 것, 그것만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라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연필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글자가 또박또박 써지는 것을 보며 소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차가웠지만 이제 소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겠다고, 어둠 속의 아이를 찾아내겠다고,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교육은 힘이고 존엄은 권리이며 연대는 희망이라는 것을 소라는 거리에서 배웠고 사람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소라는 침대에 누워 포근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오고 또 새로운 내일이 올 것입니다. 고가도로 아래의 맨발의 소녀는 이제 없지만 그 기억은 소라의 마음속에 남아 그녀를 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고가도로 아래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소라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을 만나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이 소라의 꿈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진짜 꿈이 되었습니다.